네, 취재 편의점 끝났다고 생각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가고 계시는데요. 나가지 마십시오. 저희가 매주 금요일에는 내란숙의 윤석열 내란 재판 저희가 모니터하는 코너 30분 동안 연장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재 편의점 라이브 중이니까요. 다른 방송 가시지 마시고 윤석열 내란 재판 함께 모니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바로 계세요. 자,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참여연대의 김태일 선임감사님 모셨고요. 민변의 최세연 변호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그 사이에 헤어컷을 좀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미지가 확 달라지셨는데. 두 분 다 좀 헤어가 헤어 손질을 좀 하고 오셨네요.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오고 싶어요.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 이번 주에 내란 재판 불출석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예. 이번 주에 재판을 불출석했는데 사실 굉장히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그 불출석하는 거는 방어하는 피고인이니까요. 굉장히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거든요. 네. 사실 그걸 봤을 때 딱 한 명이 떠올랐어요. 누구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올랐어요. 박근혜.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국정농단 재판을 받을 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재판을 다 포기했어요. 모든 재판 출석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변호인도 다 이제 사임을 해임을 시켜버리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재판에 안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형을 선고받은 다음에 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판이 다 불법이고 네. 나는 이 이제 부당한 정치 재판의 피해자다. 네. 이런 코스프레를 이제 하면서 이제 모든 재판을 포기하고 이제 심지어 그래서 국선 변호인도 그때 진행을 했었어요. 변호인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그 좀 박근혜의 그런 걸 따라가시는 것인가 윤석열이.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모든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나 뭐 공수처 수사, 특검 수사 이게 다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그렇게 구속을 막고 싶어 했는데 구속을 막으려고 어떻게든 재판을 미뤄왔는데 이제 구속이 돼버리고 이제 더 이상 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벌써요? 이제부터는 근데 벌써 포기했다기보다는 전술을 바꿨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이번에 재판을 다녀왔는데 직관? 당첨이 됐어요. 예. 저는 그래서 사실 드디어 만나는구나. 법원 가면서 네. 수의 입은 윤석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서 가고 있는 중에 속보가 뜬 거예요. 불출석하겠다고. 그래서 약간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김샜다. 네, 김샜다. 네, 이제 재판에서 윤석열은 재판부에 직접 본인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라고 사유서를 냈고, 근데 변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인들은 다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왔는데 이제 변호인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재판부한테 그 불출석 사유서 좀 자기네들이 볼 수 있냐.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받아보고 어쨌든 변호인들의 알리바이는 당황하셨어요. 네, 이제 8시간 그 구속 끝나고 나서 8시간 만에 지금 재판에 나올 수 있는 게 말이 되냐. 뭐 소환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알 수가 없다. 의심스럽다. 본인들은 출석을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구속 결정이 새벽 2시 07분에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분노의 밤을 보내고 안 가. 그랬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더워. 더우면은 재판정에 나와야 에어컨 바람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자존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신경질 나서 안 나오고. 약간 변호인한테 배신감 느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약간 좀 아까도 나왔었습니다만 소통이 조금 끊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을 어쨌든 못 막아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윤석열은 당연히 구속이 되고 또 남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이제 변호인의 약간 전략상 오판도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윤석열 소환 조사 일정이 7월 1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미뤄서 5일로 간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뭐가 진짜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인의 그 조언이 당연히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미룬 5일 동안 그 특검이 이제 윤석열 구속의 결정적인 증인이었던 이제 뭐 이제 김성훈이라던가 박종준, 강희구 이 사람들 다 연속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 2차 소환 일정이 딱 된 거죠.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착착착 하루 순서대로 이 순서가 맞춰진 거예요. 단계를 맞춰서.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조사하면서 바로 이제 그 앞에
앞에 나왔던 증인들랑 맞춰볼 수가 있었고 근데 만약에 윤석열이 7월 1일에 그 일정에 나왔더라면은 네. 오히려 윤석열의 증언에 맞춰서 그 다음에 나왔을 증인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걸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이 더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약간 자충수적인 면이 좀 있다. 오히려 일정을 미룬 게 조금 이제 좀 자충수가 되었고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조금 이제 변호인하고 약간 좀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닌가. 약간 그런 네,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내란 그 수계 윤석열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규현 재판부가 이 재판은 진행을 하겠다. 그렇죠. 라는 뜻을 밝혔고 네. 그리고 특검에서도 이렇게 예고 없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다음 주 정도에 이제 재판이 없는 2주가 있는데 이때에도 재판 잡아달라 하니까 지규현 판사가 오케이 그렇게 그걸로 하겠다라고 해보겠다. 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란 재판은 지금 이거 빨리 해서 1심 끝내서 유죄 확정 지어야지 지금 이렇게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주장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른 변호사님한테서 들었는데 네. 이제 그분은 이전에 내란 재판 피고인의 변호인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진행을 했었고 피고인이 8명이었는데 그 8명 모두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진행을 했고 어떤 내란 재판이요? 이석기 내란 재판. 이석기 내란 재판.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일주일에 4번 중에 하루 빈날 그때 피고인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부에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그렇게 읍소를 해도 재판부에서 이거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것인데 그렇게는 안 된다.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재판을 그렇게 엄청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그 법원 근처 호텔에 묵으시면서 그렇게 일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안 되고 그게 부적절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윤석열이나 뭐 김용현 그 조지호 김봉식 2주 3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기현은 어쨌든 어느 정도 고의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물론 이제 그렇게 지금은 재판이 잡혀 있으니까 그 속에서 최대한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사실 마음만 먹으면 더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네.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이번 주에 노쇼는 없었어요? 이번 주 저는 당첨이 안 돼가지고 예. 이번 방청 주에는 계획이 좀 비어 있었습니까? 방청객이 그래도 좀 많이 온 편이었어요. 많이 온 왜냐하면 편이다. 윤석열 일단 안 오겠다고 했고 예.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기자분들도 좀 많이 오셨어요. 왔고,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그 검찰 측하고 변호사하고 그 불출석 관련해서 막 공방을 하고 나서 증인신문 시작하니까 기자들 싹 빠지고 방청객분들도 한 3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앉아 있읍시다. 2주 전에 네. 취재 편의점에서 이제 네. 그 말을 한 뒤부터 갑자기 방청객이 늘었어요. 예, 저희들이 좀 영향력이 있다고 예, 봐야 될 것 있더라고요. 같습니다. 예. 예, 좋은 현상이고요. 그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나 발언들이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사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단락에서 끊겼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변호인단과 특검 측의 공방, 뭐 윤석열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 그 다음에 이제 지규현 재판부의 태도 여기까지만 딱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뒷단은 그 기자들이 기사를 안 쓰는 바람에 평범한 대중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세한 변호사님을 통해서 네. 오늘 처음으로 들어보겠어요. 일단은 어저께 재판에는 2명의 증인이 출석을 했고 네. 첫 번째는 이제 고동희 정보사 정보사 그 계획처장 네. 출석을 했고 이 사람은 근데 지난 재판에서 주신문이 진행이 됐었던 사람이고 이번에 나머지 반대신문 진행을 한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 직접 출동했던 사람이에요. 출동해서 이제 직접 그 서버 사진 찍어서 아하. 보내고 예. 네 그런 고동이라는 사람이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사실 검찰 측에서 부른 계획처장? 계획처장. 계획처장. 네. 정보사 계획처장. 네, 정보사 예. 계획처장. 그래서 예. 문상호의 지시를 직접 받은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서버 찍고 그리고 이제 선관위 직원들에 대해서 뭐 핸드폰 뺏고 이런 상황들을 이제 증언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의 일관적인 입장은 본인도 이
성관이의 출동을 하는 게 다른 기관의 협조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문상호한테 물어보니 그냥 나중에 알려주겠다. 일단은 예. 해라라고 해서 본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실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관이에 가는 길에 그 비상계엄이 있었다라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래서 아, 이 비상계엄 때문에 성관이 가라고 한 거구나라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 가서 서버 사진 찍고 그다음에 직원들 통제하고 네. 핸드폰 제출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실행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날 그 대검 포렌식 센터가 올 거다. 아, 네, 그래서 그 저 검찰하고 소통한 사람도 바로 이 고동희 씨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뒤에 나와요. 네, 그 사람 사람은 방첩사. 방첩사. 네, 방첩사 1처장이라고 예. 정성우라는 사람이고 예. 이 고동희 증인신문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정성우 방첩사의 이 사람은 직함이 뭐죠? 그 예. 방첩사 1처장이에요. 1처장. 네. 그러면 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의 경우에는 관련된 진술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검찰 심우정의 검찰이 네. 이 계엄의 비상 계엄과 내란에 어느 정도나 깊이 연루되어 맞습니다.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그렇죠. 단서가 예.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이분이 이제 이 내란 사태에서 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된 첫 계기가 된 게 이제 이분이죠. 정동호 처장.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번 재판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혐의로 이제 검찰이 조사 안 했거든요. 조사 안 하고 기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안 했다고요, 검찰이? 검찰의 기본적인 진짜. 입장은 그냥 네. 우리는 그런 요청 받은 적 예. 없다. 예. 그리고 그 통화했던 검사가 있는데 예. 그 통화했던 이분이랑 이분 말고 정성호 처장의 부하 예. 그 송재령 대령이라고 예. 하는 예.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하고 이제 대검의 부장 검사가 그날 통화를 2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그 검사한테 입장을 물어보니까 예.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고 그날 안부 전화차 전화했던 거다. 그 얘기 했었죠. 예,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예. 검찰도 그냥 그게 맞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날 출동시킨 게 없다.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검찰의 주장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송재영 이 처장이 검찰하고 이제 통화를 했으면서 물어본 것이 이제 위에서 검찰이 온다고 했다. 네. 이 말을 이분이 처음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 송재령 검찰, 예. 처장이. 그럼 예. 위에라고 하는 게 이 정성호 처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정성호 처장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검찰도 묻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이 없고 예. 예, 이 부분은 그러면은 특검이 수사를 해야 특검이 되겠네요. 수사를 그렇죠. 해야 되는 예. 부분이죠. 네. 특검이 예.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설령 그쪽으로 뭐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은 이 내란 사건에 너무 연루된 게 많아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일단 당연히 그 구속 취소를 항고 포기한 것이 예, 있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대검 차장이랑 이렇게 통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김용현을 경찰이 가져가기 전에 그렇죠. 빼왔다 예, 이 의혹이 예. 여전히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박성재 장관 예. 그 검찰을 이제 통화를 하는 박성재 장관이 또 안과 회동 멤버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이제 비화폰으로 또 얼마든지 이제 검찰총장과 통화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어쨌든 오전 오후 두 파트로 나누어서 이제 정보사 방첩사 그 계엄에 투입됐던 군인들이 직접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진술을 한 건데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 정성우 1처장 이 사람이 여인영의 바로 직속 부하예요. 예. 그래서 좀 친분도 있는 것 같고 여인영과 예. 그래서 이제 여인영이 그날 어떻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줄이. 예.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그 증인 신문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정성우는 일단 계엄 자체가 말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이 정성우는 지금까지 나온 증인들과 달리 비상계엄 전에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네, 그 전에 사람들은 다 비상계엄 뭐 그런 거 전혀 몰랐다가 그냥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은 여인영을 통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 네, 여인영이 정성우한테 만약에 뭐 비상 상황 이런 거 발생하면 너 내 명령에 따르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정성우가 지금은 뭐 자기는 뭐 지금 계엄 상황도 아니고 국가 비상 상황이 아닌데 자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인영이 거기다 대고 나도 너네들이랑 동의한다. 뭐 윗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정성우도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2024년 뭐 8월부터 10일까지 국회에서 계속 계엄에 대한 의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첩사에서도 그걸 대응하느라고 여인영이 되게 고생을 했다라고 하고 여인영이 무슨 계엄이냐 국회에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다고 해서 막상 이제 계엄이 터졌을 때 여인영과 굉장히 깊게 연루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되게 배신감이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성우가. 네.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증인들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자기 해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어를 보도자료 네. 또 따도 내고 막 네. 국회에다가 뭐 이제 서면도 저는 내고. 죄가 없어요. 예. 맞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계엄에 수사를 받고 관여한 있기 바가 때문에. 없어요. 예. 일단 지금 입건된 이제 피의자 혐의도 지금 돼 있고. 예. 예. 또 나중에 아직 기소가 안 되었는데 기소될지 여부를 한번 특검이 기소할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특검이 그 당시 출동했던 중간 간부들 다 수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군 대상으로 한 수사가 더 확대될 수가 있고 어허. 지금 입건된 사람들 더 이제 또 예. 막상 또 증언대 서면은 또 달라지거든요 진술이. 그렇죠. 그런 예. 것들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판이 기울었어. 여기서 사실 딴 그게 얘기하면 있죠. 큰일 너무 나. 기울었어요. 예, 맞아요. 많이 라고 기울었죠. 생각하니까 완벽하게 진술을 바꾸는 것일 수도 그것도 있겠다라는 있고.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정성호 발언의 진실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국회 나와서 한 진술과 동일한지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재판에 서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여인영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 부하들만큼은 좀 살려주라. 곽종근하고 스탠스를 좀 같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인영은 아시는 것처럼 충암고 후배이고 맞아요. 사실상 전두환을 꿈꿨던 그렇죠? 맞죠. 예,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전두환을 꿈꿨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하였던 정성우가 계엄 전에 계엄을 알려주면서 야 네. 이런 상황 있으면 너 나 따를 거야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안 따른다고 얘기했지만 네. 당시에 둘이 있을 때 무슨 얘기했을지는 이건 알 수가 없다. 맞아요. 저도 그 보면서 정성우가 굉장히 본인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와 되게 억울해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 말이 정말 맞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란 속의 윤석열.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반드시 당첨되셔가지고 네. 네, 직관 일렬 직관하시고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김용현 재판도 진행 중이죠. 예, 오늘 지금 하고 있고 아침 네. 10시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뭐 속보는 못 봤습니다만은 네. 아마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오후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변론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판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제 변호인들도 더 이상 그런 침대 축구 전략, 질질 끄는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 실익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미 구속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김용현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은 이까지 다 안고 가겠다. 네. 약간 이런 스탠스, 약간 자기 약간 희생하는 것처럼 김용현이 되고 있기 그런 때문에. 캐릭터는 원래 아니에요. 예, 네. 여기저기 그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뭘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상관에게 욕설 논란도 있고 뭐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거를 다 안고 가는 무슨 그렇진 대인배 않겠지만, 예. 이런 맞아요. 컨셉은 원래 아닌 그런 걸로 사람은 알고 아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뭔가 이제 그쪽 지지자들한테 계속 호소하는 이런 예. 모양새가 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측 변호인도 전략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좀 재판이 좀 많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박근혜 때도 사실 검찰 측도 증인을 다 철회했어요. 재판을 예. 빨리 끝내려고 자기들이 신청했던 증인을.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지기현 판사도 조금 기회를 잡겠다고 네,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재판이 좀 많이 빨라질 가능성이 뭐 희망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그렇게 좋겠습니다만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럴 그렇게 가능성이 좀 해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뭐 또 그 구속이 됐으니까 뭐 구속 만기 6개월 한 번 더 연장해서 6개월 최소 뭐 1년 정도는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너무 아니라 길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휘현 재판부에서 언론 1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조희대 선거법 위반 사건뿐만 아니라 633 원칙을 또 다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일을 늦출 것이 아니라
집중 심리를 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리고 1심 유죄가 나와야 그리고 이제 추가 기소를 통해서 맞습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또 점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재판은 어떤 재판들이 있습니까? 일단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좀 오랜만인데 조지호 김봉식 경찰청장 공판이 거의 한 3주 만에 있습니다. 월요일에.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의 남은 공판 일정이 대부분 검증해야 될 게 이제 경찰과 그 겹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 명단 갖고 여의도에서 체포해야 하라. 이 혐의가 남아 있는데 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이미 조지호 김봉식 재판에서 많이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랑 연계되어서 윤석열 재판도 조금 더 땡겨줄 수가 있고요. 수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지호 김봉식 재판에서 앞으로 뭘 검증할지를 보면 대략 이 재판이 언제쯤 끝나겠다. 윤석열 재판도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에 또 이제 윤석열 2차 공판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조지호 김봉식의 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서 뭐 혹시 홍장원 증인 출석 가능성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음 기일에서는 국회 봉쇄 관련해서 그 국회 이제 경비처장이랑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지금 소환을 하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지금은 실무자들을 계속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들은 조금 이후에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사실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이제 드작사 드론 작전 사령부의 김용대 사령관이 완전 수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평양 무인기와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V 지시로 김용대가 현직 장교들에게 이런 지시를 한 거다. 남포 침투 작전 평양 무인기 날려보내고 핵심 증인인지 아니면 참고인이었다 피의자로 바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김용대 드작사령관을 포함해서 아직 그 수사 안 된 사람들 이거를 참여연대가 지금 추적하고 있어요? 물론이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드론을 날린 작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무 책임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저희는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와 연결돼서 합참 의장도 지금까지 수사 안 받았거든요. 이분도 수사 받아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 증언 나왔지만 합참에게도 보고가 올라갔다. 드론 작전 이런 증언이 나왔고 그리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비록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됐지만 합참의장이 이걸 모를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그래서 이분 아직까지 수사 안 받았기 때문에 조사 되어야 되고요.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아직도 이제 우리가 당연히 수사 받아야 하지만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이제 그때 이제 지금 나오는 걸로는 이제 국무회의가 5분도 아니었다. 2분이었다. 근데 자기들 지금까지는 다 가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해왔잖아요. 다 거짓말이죠. 2분 동안 무슨 반대를 했겠어요. 2분 58초 동안 윤석열 혼자 얘기했겠죠. 그래서 혼자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다 수사 대상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실무적 역할을 했을 비서실,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피의자 전환됐죠. 이분들 포함하고 그리고 이제 삼청동 안과 4인방 이분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추려보니까 최소한 고발 조치도 합니까?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특검에 가서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명 명단을 저희가 짜가지고 수사 촉구서를 제출했고 이걸 저희가 이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저희가 갖다 놨는데요. 지금 내란 열전 페이지 저희 댓글창에 가시면 참여연대 내란 열전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내란 12.3 내란 열전 부역자를 기록하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댓글창에 가셔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종다기한 활동들을 이 무더위에 열심히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 주에도 짚어봐야 되는 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이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여전히 본인들의 이 진실을 고백하기보다는 양심을 고백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변화되는 환경에 좀 능동적으로 자기 유리한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규현 판사 어떻든가요?
싫습니다. 저는 가서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좀 가볍고요,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재판을 가볍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 이렇게 가벼운 재판이 매불쇼도 아니고. 그렇죠. 심지어 이런 네. 내란 사건을 이렇게 좀 가벼운 스탠스로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아니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 말투가 일단은 좀 깐죽깐죽이에요? 진지하지 못해요. 네, 깐죽깐죽. 깐죽깐죽이에요. 약간 뭐 좀 능글능글하고요. 네, 능글이 맞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자기가 게 좀 유재석이 그렇긴 아니지 한데,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 맨날 막 갈 길이 멉니다. 막 이러면서 말로는 그리고 그렇죠. 예. 굉장히 변호인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변호인들에게 네. 지규현 판사가 네. 저는 청원형 말투가 많다. 그렇죠. 예. 사실 변호인은 약간 갈 길이 법조인 뭡니다는 선배처럼 보는 건 느낌이 뭐예요? 있어요, 법조 변호인들은. 선배들처럼 예우를 한다. 물론 이제 기소가 높은 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재판장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재판을 중심을 잡고 지배하는 해야 되는데. 네. 중심을 잡고 지배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많이 큽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에 오히려 끌려가는 느낌을 확실히 받는다. 있습니다. 지규현 중심 잡아라. 예, 이런 호통을 지금 최세한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러네요. 근데 본인 사건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언제 기회 되시면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룸사롱 사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 좀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렇죠. 말씀을 좀 물어봐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죠. 아니 그리고 해가지고. 본인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예, 그 사진 찍으러 룸사롱으로 갔다는 거를 전 세계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규현 판사와 대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확실한 보고서 어떤 결론을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내란 재판을 하든가 말든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별도로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